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식사하는 자리 기대한 만큼 즐겁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편안함과 만남의 기쁨은 여전했지요. 그런데 밥값을 내는 순간 들려오는 친구의 한마디가 마음을 휘젓고 급기야 소화도 안 됩니다. 오늘의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고 표정 관리가 안 될 만큼 마음이 계속 찜찜합니다. 분명 밥 한 끼 나눴을 뿐인데 돌아서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겁고 다음엔 만나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친구와 밥 먹는 게 그냥 즐거운 일이신가요? 언젠가부터 누가 계산할지 혹은 누가 또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밥값을 떠넘길지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내가 잘 벌잖아. 이번엔 내가 내. 난 제일 싼 거 먹었으니까 딱 그것만 낼게. 혹은 계산 다 끝난 뒤에 슬쩍 내뱉는 말, 벌써 계산했어요? 내가 내려고 했는데? 그럴 때 어르신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은 여전히 친구를 아끼는데 반복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 점점 관계가 피곤해지고 급기야 모임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단지 밥값이란 문제를 넘어 작지만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그 말 한마디와 태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 속에도 인생의 철학이 숨어 있고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분명 도움될 겁니다.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릴게요. 밥 한 끼,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밥 한 끼는 교제의 가장 따뜻하고 정 깊은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그 밥 한 끼에서 사람의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며 웃던 자리가 막상 계산 앞에 서면 묘하게 조용해지곤 하죠. 그 순간 들려오는 한마디, 형님은 늘 잘 벌잖아요.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 말이 왜 그렇게 허탈하게 들리는지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경기도에 사는 박영수 어르신, 올해로 73이신데요. 은퇴하고 나서 서울집을 정리하고 경기도 공기 좋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수중에 목돈을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오래 살던 동네 친구들이랑 한 달에 두어 번은 꼭 모임을 가지셨어요. 어릴 적부터 같이 놀던 사이고 한때는 생사고락을 같이 겪었던 진짜 친구들이죠. 처음엔 참 즐거웠다고 해요. 어르신들끼리 모여 옛날 이야기도 하고 건강 얘기도 나누고 허리 아픈 데는 어디 병원이 좋다더라. 누가 무릎 수술 잘했다더라. 이런 정보도 나누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임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왜냐고요? 밥값 때문이래요. 영수 어르신은 그래도 연금도 받고 자녀들이 용돈도 주고 목돈도 쥐고 있으니 먹고 살 걱정은 없으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모임 끝나고 밥값 낼 때마다 묘하게 눈치가 오간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선뜻 지갑을 안 꺼내는 거죠. 아이고, 형님은 자식들도 잘 됐잖아요. 이번에도 형님이 한번 쏘시죠. 이 말이 한두 번쯤이야 농담으로 들리지만 자꾸 반복되면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밥값을 안 내면 괜히 눈치 보이고 쟤는 돈 있으면서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이런 생각을 들을까봐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영수 어르신도 더는 편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됐대요. 이번엔 또 내가 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앞서고 괜히 모임 잡히는 날이면 속이 답답하고 핑계대고 빠지고 싶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
그 관계는 이미 편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아이고, 내가 내라. 잘 나가잖아. 이 말이 꼭 큰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당연히 내가 낼 차례야라는 당위가 담겨 있거든요. 한두 번이면 몰라도 자꾸 반복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보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용하는 걸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밥을 참 많이도 먹었죠. 가족끼리도 먹고, 친구끼리도 먹고, 때로는 회사에서, 교회에서, 각종 모임에서 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밥 한 끼를 누가 냈는지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고맙게 느껴졌던 순간도 있지만 유난히 껄끄러웠던 순간도 떠오르곤 하죠. 특히 아무 말 없이 자꾸 밥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밥값이 문제라기보다는 마음 씀씀이가 문제인 거죠.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같은 돈도 아깝게 느껴지고 조금 손해를 봐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면 그건 밥값이 아니라 정이 됩니다. 요즘은 나이 들어도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들려요. 젊을 땐 그저같이 잘 놀고 자주 만나면 친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 얼마나 배려하느냐가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딱 드러나는 게 바로 밥값입니다. 한 번은요,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보다 돈 없는 사람에게도 얻어먹기 싫어. 괜히 그 사람한테 빚진 기분이 들어. 그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공평한 계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얼굴 있으신가요? 늘 말은 웃으면서도 정작 행동은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 늘 다음엔 내가 살게 해놓고 정작 다음에도 또 안 사는 사람. 그리고 어쩌다 한 번 사면 내가 제일 싸게 먹었으니까 딱 내 것만 내게 하는 사람. 이런 분들 때문에 괜히 속앓이 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오디오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람 관계가란 게 결국 작은 말과 행동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이제부터 밥값을 둘러싼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심리, 그리고 지혜로운 대처법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아, 나만 이런 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하며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한 끼,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살다 보면 그 밥 한 끼에서 사람의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며 웃던 자리가 막상 계산 앞에 서면 묘하게 조용해지곤 하죠. 그 순간 들려오는 한마디 형님은 늘 잘 벌잖아요.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 말이 왜 그렇게 허탈하게 들리는지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경기도에 사는 박영수 어르신, 올해로 73이신데요. 은퇴하고 나서도 동네 친구들이랑 한 달에 두어 번은 꼭 모임을 가지셨어요. 어릴 적부터 같이 놀던 사이고 한때는 생사고락을 같이 겪었던 진짜 친구들이죠. 처음엔 참 즐거웠다고 해요. 어르신들끼리 모여 옛날 이야기도 하고 건강 얘기도 나누고 허리 아픈 데는 어디 병원이 좋다더라. 누가 무릎 수술 잘했다더라. 이런 정보도 나누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임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왜냐고요? 밥값 때문이래요. 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도 문득 떠오르는 얼굴 하나쯤은 있습니다. 특히 밥값 얘기만 나오면 눈치 한번 안 보고 오늘도 형님이 사는 거죠? 라며 웃는 사람. 그 모습이 귀엽다 못해 슬슬 얄미워지기도 하지요. 서울에 사는 60대 후반의 이문호 어르신은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한 명 이상은 다들 겪어본다고 말합니다.
문호 어르신은 동창회에서 늘 중심이 되는 분이에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넉넉한 편이라 가끔은 자진해서 계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이 점점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문호야 고맙다 하던 말도 어느새 오늘도 문호가 쏘는 날이지? 로 바뀌고 한두 번 빠지면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우리 기다렸는데? 라며 그 빈자리가 반갑다기보단 밥값이 아쉬운 듯한 기색이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익숙해지면 고마움보다 기대가 먼저 앞선다는 것, 참 서글픈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문호 어르신처럼 매번 말하자니 속 좁아 보일까 염려되고, 그렇다고 계속 당하고만 있으려니 서운함이 쌓여만 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정면 충돌도 묵묵한 인내도 아닙니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김진수 어르신은 이 부분에서 아주 지혜로운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진수 어르신은 늘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말합니다. 오늘은 각자 터치로 합시다. 누가 얼마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냥 이 정도는 깔끔하게 갑시다. 이 말 한마디가 신기하게도 분위기를 바꿔 놓는다고 해요. 누구 하나 주저하는 일 없이 각자 자기 몫을 내고 기분 좋게 헤어질 수 있으니까요. 진수 어르신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나이 되면 사람 관계도 정리할 시기잖아요. 그런데 돈 앞에서 이상하게 서로 본심이 드러나.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게 좋아. 실제로 모임을 여러 번 해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전체 분위기를 위해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가 이득을 보려는 쪽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패턴은 두세 번이면 보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관계가 기울게 되지요.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계산 끝나고 나서야 벌써 하셨어요? 제가 낼라 했는데라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진심일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말뿐인 인사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선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회사 후배와 자주 점심을 먹었는데 처음 몇 번은 선배 대 후배니까 자주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패턴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항상 계산을 마치고 일어서면 다음엔 꼭 제가 살게요. 근데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선호 어르신이 일부러 계산을 미루고 기다려 봤답니다. 그런데 후배는 어물쩍하다가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선호 어르신은 그 후배와의 관계를 조금씩 줄였다고 하십니다. 나는 얻어먹어서 싫은 게 아니야.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지. 이야기를 듣고 보면 결국 밥값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나 요즘 진짜 돈 없어 하며 슬쩍 부담을 피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이해하지요. 다 사정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반복되는 말, 반복되는 해피, 그리고 SNS에는 해외여행 사진과 값비싼 물건 사진이 올라올 때, 그때 느껴지는 배신감은 꽤 오래 갑니다. 서울의 이경희 어르신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랜 친구와 매달 한 번씩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늘 친구는 말합니다. 생활비 빠듯해서 이번엔 좀 부탁해. 그런데 그 친구의 휴대폰 화면에 새로 산 명품 가방, 자녀와 간 호텔 사진이 계속 뜨는 걸 보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정중하게 말했답니다. 혹시 돈이 없다는 게 진짜인지 나한테 그냥 내달라는 핑계인 건지 잘 모르겠어.
그 후로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경희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와 밥 한 끼 먹으면서 느낀 건 사람은 결국 자기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야. 상대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고 그냥 나 편한 쪽만 보더라고. 밥값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가의 문제죠. 누구나 바쁘고 누구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예의 아닐까요?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밥을 나눴고, 그 중엔 좋았던 기억도 쓰렸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만날 밥상 앞에서는 기분 좋게 웃으며 서로 고마워하고 또 존중하며 마주할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노년은 없을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마음이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우리는 다들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땐 기분 좋게 웃으며 함께하고 싶고, 계산 문제로 괜히 눈치 보거나 상처받는 일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누군가는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작은 손해를 감수하며 계속 베풀던 사람은 결국 지치고 말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웃으며 계속 당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끊어내고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관계는 말이 아니라 기준에서 시작된다고요. 기준이 없는 친절은 결국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관계는 비록 조금 딱딱해 보일지라도 오히려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만날 때마다 밥값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원칙을 제안해 보세요. 오늘은 각자 내요. 혹은 이번엔 제가 살 테니 다음엔 부탁드릴게요. 이런 말 한마디만으로도 서로 부담 없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소중한 인연일 겁니다. 반대로 그 순간 얼굴이 굳거나 핑계를 대거나 또는 다음에도 늘 같은 모습이라면 그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부산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정희 어르신은 늘 손해를 감수하던 분이었습니다. 모임에서 자주 밥값을 내셨고 친구가 생활이 어렵다 하면 쓱 계산해 주곤 했죠. 처음엔 내가 좀 여유 있으니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 피로가 쌓였어요. 왜 고맙다는 말이 없지? 왜 오늘도 아무도 지갑을 안 꺼낼까?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어르신은 결심하셨대요. 이번엔 내가 마지막으로 계산하자. 다음부터는 원칙을 세우자. 그리고 다음 모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몫은 각자 내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부담이 되는 건 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몇몇은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친구는 얼굴을 붉히며 잠시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요, 정희 어르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임은 오히려 더 오래 갔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대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명한 태도입니다.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은 거절할지,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가끔은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지켜주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보다 말없이 챙겨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다음엔 내가 낼게만 100번 하는 사람보다 이번엔 내가 낼게요 하고 진짜 한 번 내는 사람이 더 믿음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좋은 사람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둬야 할 나이입니다. 그게 바로 밥 한 끼를 나눠도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는 그런 사람이지요.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어쩌면 마음속에 그동안 말 못했던 서운함이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런 행동을 내가 무심코 했던 적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더 따뜻하고 명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밥값 하나에 진심을 담고 말 한마디에도 예의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년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이제 어색한 눈치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마주 앉아 오늘 함께해서 참 좋았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한 그런 모임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심이 오가고 신뢰가 쌓이는 따뜻한 만남들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 선물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